자, 우리 교재 실습 파일은 3장 출제 요용 공이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출제 요용 공이 빼기 1을 여시면 됩니다. 항상 들어가는 경로죠. 자, 오늘 할 것은 여러분들 그 분석 작업 2번 문제에 나오는 유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복된 항목을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넣을 거예요. 이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 수식어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 메뉴를 써가지고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서식 넣을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이건 없습니다. 서식 넣었던 셀에 대해서 필터링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연결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중복된 항목 제거는 여러분들 특정열을 선택하면 선택했던 그 항목 열 밑에 데이터가 있죠. 필드 밑에. 그 중복된 데이터를 엑셀에 알아서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중복된 값이 있으면.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책 보시면 첫 번째 살펴거든요. 그럼 표 안에 먼저 두시고 여러분들 성명, 부서, 직급열만 검사해서 중복된 값이 있으면 삭제를 시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 여러분들 표 안에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자, 다 체크돼 있어요. 우리는 다 검사할 건 아니고 모두 선택 취소. 검사할 열은요, 성명 체크하시고요. 부서 체크, 직급. 세 개 열에 대해서만 중복된 데이터를 검색해서 삭제할 겁니다. 체크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엑셀이 다섯 개의 중복된 값을 제거했다고 뜰 거죠. 이렇게. 그러면 확인 누르면 끝이에요. 그럼 엑셀 알아서 중복된 값이 있으면 지워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것은 족구무 서식은 특정 범위를 잡아서 특정 기능을 써가지고 서식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여러분들 셀 강조 규칙을 써있죠. 근데 행 전체가 아니고 이번에는 D3부터 D24를 잡고 들어갈 거예요. 기본급 필드 밑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서식을 넣을 거예요. 그럼 범위를 D3부터 D24까지 잡으시고요. 요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 뒤에 보니까 중복값에 대해서 진한 녹색 텍스트의 녹색 채우기를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홈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할 건데요.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셀 강조 규칙이 있죠. 요 메뉴 가셔야 돼요. 요걸 쓰려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중복값이 있습니다. 중복값에 대해서 알아서 서식 넣을 겁니다. 엑셀이. 근데 눌려보시면요. 중복값. 그럼 기본 색깔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옆에 보면 중복값에 대해서 넣겠다 그 말이고요. 서식은 문제에서 있는 서식.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서식이 총 몇 개 있냐면 만들어진 게 7개 정도 있거든요. 요 색깔이면 선택하면 되고 요 색깔이 없다면 직접 사용자가 서식을 지정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책 보시면 진한 녹색 텍스트에 녹색 채우기가 있죠. 요 만들어진 색깔이 있어요. 그걸 선택해 주면 돼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러면 끝이에요. 조금 서식, 요 분석 작업에 있는 조금 서식은 기능만 써가지고, 그냥 서식 넣는 겁니다. 특정 범위를 잡았을 때. 자, 그리고 여기에 서식 들어간, 색깔 들어간 셀에 대해서만 필터링 할 거거든요. 세 번째가 조건부 서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필터 기능인데 표 안에 두시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가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그 필드명에 필터링 도구가 생기죠. 화살표. 그럼 기본급 눌려보시면 화살표. 자, 녹색 채우기가 들어있는 셀만 필터링 해라 라고 돼 있죠. 그럴 때는 색 기준 필터라는 게 있어요. 색깔 들어간 것만 추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 색깔입니다. 그럼 셀색 기준 필터 요 색깔 들어간 것만 추출하겠다. 그럼 눌려볼까요? 요 색깔만 눌리면 색깔 들어간 요 셀만 이렇게 필터링 되죠. 그래서 4행, 5행, 6행 이렇게 해가지고 24행까지. 여기 여러분들 책에 결과가 있거든요. 그 뒤쪽 보시면 112페이지에 결과 그림 있죠? 그거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근데 요 문제가 시험에서는 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잘 등장은 하진 않아요.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우리한테는요 아주 운이 좋은 거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1페이지부터는 복습 문제거든요. 자,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요번에는 완전 정복 01을 열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중복된 데이터 유의성 검사 해볼 거고요. 필터 해볼 겁니다. 완전 정복 01을 여시고. 자, 데이터 유의성 검사는 여러분들 특정 범위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할 때 입력 제한을 거는 거죠. 그러면 책 보시면 첫 번째 살펴입니다. F4부터 G16을 잡고 중간과 기말 점수죠. 범위 잡고 요 범위 안에 입력할 데이터는 숫자인데요. 숫자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숫자 제한 30점이 넘지 않도록. 그러면 30점까지 입력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참조로 이 성적은 음수 값을 넣지는 않죠. 제일 작은 값은 0점이거든요. 근데 모르고 이제 30점이 넘지 않도록 하면 이하 기호를 넣을 수가 있죠. 그죠? 요 이하를 넣어버리면 음수값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야는 해당 범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최소 0, 최대 30 이렇게 범위 영역을 줄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 값만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데이터 유선 검성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제한 대상이 있죠. 일단 숫자는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를 하시면 되고, 제한 방법을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하를 쓸 수도 있겠죠. 그죠? 30점 넘지 않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를 이렇게 쓰면 엄수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점수는 해당 범위로 해야 돼요. 해당 범위. 그리고 최소값이 있지 않습니까? 0이죠, 0. 0부터 최대 30점까지만 입력을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설정 탭에서 해야 될 건 다 끝났습니다. 숫자는 점수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노란색 박스 있죠. 왼쪽 그림에. 그거 보고 칠 거예요. 그럼 제목에 가셔가지고 입력 범위라고 치시고요. 오타만 안 나면 됩니다. 띄어쓰기 잘하시고 0 물결 표시 30. 두 번째 줄 포트는 설명 메시지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까지가 설명 메시지 그림 보고 다쳤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오류 메시지가 보이죠? 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아이콘은 느낌표 삼각형이죠? 그것을 눌러보면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잘 모르면 눌러보면 요 아이콘이 나오니까 똑같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제목에는 여러분들 점수 확인 입력하시면 되고요. 점수 확인. 오류 메시지는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점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할까요는 치는 거 아닙니다. 입력, 입력한 띄어쓰기하고 점수를 띄우고 확인하세요 다음에 점. 그래서 마지막 이 점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넣어주면 여러분들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가지고 뭐랍니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다 오탄 할 수도 있죠. 그죠? 오탄 다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 그리고 IME 입력 모드는 이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만 누르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오류를 일부러 떼어봐야 되거든요. 오류도 또 떼야 되고 일부러 여기 28요 점수를 31로 입력해 볼까요?
엔터. 그러면 여러분들 오류가 뜨죠. 그러면서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확인하시고. 잘 됐다면 취소하면 끝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필터 기능까지 잘하면 10점을 주거든요. 그럼 필터, 자동 필터인데요. 표 안에 두시고 여러분들 똑같은 데이터 탭을 맞고 필터 아이콘이 있죠. 이게 자동 필터.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제 보면 학과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데이터만 그러면 학과 눌려가지고 소프트웨어과만 추출해라 그 말이죠.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고 소프트웨어과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눌려가지고 해제하시고 소프트웨어과만 체크 확인. 여기 결과죠. 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 문제를 해봤고요. 복습 문제. 뒤쪽에 11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완전 정복 02를 여시면 됩니다. 완전 정복 02. 자, 똑같습니다. 중복된 데이터 지울 거고요. 조건 서식 필터할 겁니다. 표현해 두시고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제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 그리고 모두 선택 취소하시고요. 지점, 품목, 개수, 열만 선택합니다. 지점, 품목, 개수 세 개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8개를 지웠다라고 뜨죠.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중복된 데이터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족구모 서식할 건데 앞에 문제와 똑같아요. G4부터 G17 잡아주시고요. 매출 범위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까요? 요번에도 보시면 셀 강조 규칙 메뉴 써라 그 말이죠. 또 중복값입니다. 중복값. 그리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연한 파랑 채우기는 눌리면 없어요. 만들어진 서식 중에서는 없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직접 서식을 지정을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채우기죠, 채우기. 여기 글꼴에서 색깔 넣으시면 안 되고요. 채우기 탭에 가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열한파랑은 사실 요거는 색상명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늬색 자동 눌리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배치하고 여기 있는 배치가 같거든요. 요건 색상이 나와요. 그럼 잘 모를 경우는 여러분들 마우스 여러분 오른쪽 기준에서 연한 파랑은 네 번째 위치예요. 네 번째. 그러면 여기 연한 파랑이거든요. 그럼 야는 클릭은 하지 말고 위치만 보고 요것을 클릭해요. 왜냐하면 배경색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 요 색깔을 클릭하면 되겠죠. 여기 연한 파랑.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누르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 값이 중복됐다. 그 말이거든요. 요까지가 조건부 서식 끝났어요. 그리고 요것을 필터링 할 건데요. 필터 기능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자, 요번에도 여러분들 매출 필드에서 연한 파랑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시고 돼 있죠. 매출 눌리셔가지고 색 기준 필터. 여기 연한 파랑이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요 색깔 들어가 있는 셀만 추출되죠. 이렇게 눌리면 두 개밖에 없죠.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책 내용 끝났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터블을 좀 보셔야 됩니다. 기출을 좀 풀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는요 페이지 수가 넘기셔가지고 15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15페이지.
자, 프린트물 확인 좀 할게요. 요거 닫아주시고요. 일단 프린트물 두 개를 하고,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 한 개 더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우리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프린트는 우리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2월 4일 방특판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데이터 위성 검사 필터가 있어요. 이 파일을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가 조금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 데이터를 안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조금 요 부분만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데이터 위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표일에서 1월부터 12월 셀까지 C4부터 N28이죠. 보기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20 이하로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것은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20 이하라는 것은 2 넣고 20 하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오류 메시지하고 설명 메시지 이거 보고 이제 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유성 검사 규칙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여기 보면 데이터 유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한 대상은 정수입니다. 근데 하기 전에 제가 실수했죠? 취소. 범위 안 잡고 있죠? C4부터 N28 잡고 들어가야 되죠? C4부터 N28 범위부터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요 범위만 제한을 걸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능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유의성 검사. 그리고 여러분들 정수를 하시고요. 숫자니까. 해당 범위는 아니고 이하를 놓고 이하. 왜? 20 이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0 최대값 20. 요거만 쳐주면 돼.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D 문제인데요. 요 D 것은 제가 기출에 나왔던 패턴을 그냥 실수 파일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하고 3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정했다면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에는 여기에 필수 입력이라고 돼 있죠. 이거 보고 치는 거죠. 필수 입력.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반드시 엔터 입력하셔야 엔터 합니다. 점 설명 메시지에 요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여러분들 타이틀 그 아이콘은 느낌표 동글뱅입니다. 그건 정보. 제목에는 여러분들 입력 범위 초과입니다. 입력 범위 초과. 오류 메시지에는 여러분들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주세요. 점. 그걸 보고 치면 되죠?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띄우고 주세요. 점. 자,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요거는 오류 메시지 그림 보고 친 거죠. 자, 오타만 없고 아이콘 잘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설명 메시지가 뜰 거고요. 자, 일부러 요 1월 이 자리에 여러분들 20 여러분들 1을 지어볼까요? 엔터. 그 오류 창이 뜨면서 오타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콘. 그럼 잘 된 거죠. 취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있냐면 요 데이터 유선 검사 여러분들 총 하나, 둘, 세 개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 필터 기능 가지고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하는 데 있죠? 그 값만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필터 기능이죠. 표 안에 두고 필터 눌리시고요. 자, 지점명 요 필드 옆에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강으로 시작이죠. 그럴 때는 텍스트 필드에서 시작 문자를 선택해요. 시작 문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점명 눌려가지고 텍스트 필드에 시작 문자. 그리고 강을 치면 돼. 그리고 확인. 그럼 강으로 시작하는 것만 나왔죠. 그 결과는 4행, 5행, 6행, 7행, 12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결과는 옆에도 있습니다. 요거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프린트물하고 좀 틀린데, 그래서 유의성 검사에는 요거 캡처 내용 보고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식이 나왔거든요. 자, 요거 뭐냐면, 요 데이터는 기출 데이터는 아니고요. 기출 패턴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C3부터 여러분들 C5, 이메일을 입력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이메일 입력 시 두 번째 이후부터는 골뱅이가 포함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서치 함수 사용. 함수가 나오면 수식을 작성해야거든요. 그때 쓰는 게 사용자 지정이죠.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잡, 범위를 잡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데이터 유선 검사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설정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제한 대상을 수시로 작성할 때는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수식을 넣을 수 있는 거. 요거 바꾼다. 그리고 서치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서치 함수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요겁니다. 차절 문자 콤마 셀 주소인데요. 참조로 위치도 원래는 있습니다. 위치. 필기용으로 위치가 나오고 실기는 위치가 잘 안 나와요. 요거는 생략하는 건 아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셀 주소 데이터에서 요 데이터에서 차절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치를 안 넣으면 처음부터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치 함수는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치하고 A를 찾는데 요 안에서 소문자에도 있고 대문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영어 A를 찾는 거예요. 그럼 A는 여기서 딱 찾으려고 쭉 가겠죠, 엑셀이? 또 딱 구조 찾았네요. 몇 번째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3이다. 근데 이건 필기용인데 여러분들 참조로 두 번째에 있는 A를 찾겠다. 위치.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고 위치는 아니고요. 찾을 여러 문 똑같은 문제 있을 때 첫 번째 A고 그냥 두 번째 A죠. 그럼 이 두 번째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위치. 그럼 처음부터 살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 말이 요 위치예요. 요 의미가. 이걸 생략하면 처음에 나타나는 A를 찾는다라고 보면 돼요. 요거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것을 여러분들 비교 함수가 있거든요. find 함수도 똑같습니다. 얘가. 똑같아요. 야도 위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원래 위치가 들어가요. 공식. 야도, 근데 야는 find하고 search의 차이점은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find 해놓고 A를 찾을 건데 소문자 A를 찾는다 그 말이거든요. 야는 대문자예요. 야는 소문자예요. 뒤에 것은. 그러면 A를 찾은 다음에 3이 나와야 되는데 find를 쓰다 보니까 대소문자를 구별하니까 소문자 A는 여섯 번째 있는 거죠. 그런데 대문자를 치면 세 번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골뱅이로 따지면 여러분들 요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게 우리가 어떤 주소에서
골뱅이를 찾는데 두 번째 이유부터 입력되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 보면 요거죠?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유부터는 골뱅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치를 써가지고 찾을 때 이 주소에서 골뱅이를 찾는다면 그 위치 값이 2 이상 값이 나온다면 두 번째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이렇게 만들죠. 음. 그리고 참조로 다른 기출 유형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는 이메일 셀 주소에 골뱅이가 그냥 포함되도록 두 번째 요거 말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있으면 되죠. 첫 번째부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 이상 값이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부터 있으니까 포함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함만 나오면 이상일. 뭐 몇 번째, n 번째 이후 이렇게 나오면 그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요거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한번 써보면요. 여러분들 요게 수십 자리에 가서 여기 가서 넣어하시고요. search search 뭐 함수명은 텍스트 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따옴 치고 골뱅이 문자 넣어주시고요. 문자니까 쌍따옴 쳐야 됩니다. 콤마 어디서 처음 이 주소부터 검사해야 되죠. 넣어서 거기 C3이죠. 갈로 닫고 위치값이 이상 넣어놓고 이 이상 값이 나온다면 있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저는 이상 일을 안 하고 저는 초과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되죠. 똑같죠? 초과 일은 2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나 똑같은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설명 메시지 있죠? 그러면 그거 한번 쳐볼까요? 자, 제목에는 이메일 입력. 지금 그림 보고 좀 지겠습니다. 설명 메시지는 반드시 엔터. 두 번째 띄우고 이후부터는 엔터. 골뱅이가 포함하여 엔터 입력하세요. 점이 없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설명 제목하고 설명 메시지 이 부분을 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류 메시지 요 그림 보고 한번 치볼까요?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느낌표 삼각형이죠? 그러면 경고, 경고. 제목에는 입력 오류라고 치시고요. 입력 오류.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에는 이메일 입력 시 골뱅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고 치면 됩니다. 오타만 조심하면 됩니다. 전까지. 여기 아이콘 이거 제목은 이거 오류 메시지 요 부분은 이 부분 확인.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여기 여러분들 그냥 A만 치고 오세요. A만 치고 엔터 치면 오류 뜨겠죠. 왜? 골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타 검사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취소하고 요번에는 A 입력하고 골뱅이 한 개만 넣어볼까요? A 골뱅이. 골뱅이 들어갔으니까 엔터 치면 오류 안 뜨겠죠. 자, 이러면 잘 된 거죠. 그리고 한번 되돌리게 놓으세요. 원래 값으로 돼야 되니까. 두 번 해야 되겠어. 두 번 정도 되돌리겠어. 자, 그래서 서치 함수가 시험에 좀 나왔었어. 그래서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일성 검사 3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 뭐냐면, 이 3부터 이 5 영역에 대해서 12의 배수값만 입력돼요. 배수를 지금 프린트가 아니죠. 배수가 키워드입니다. 배수. 자,
배수의 조건이 있어요. MOD 함수가 왜 나왔냐면 이게 시험에서 여러분들 배수 검사할 때 MOD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고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배수가 나오면 MOD 함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나 요 제시 하나 제시 하나나 이거 써야 됩니다. MOD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아까 했고 방금. 다음 밑에 또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좀 지우고 이렇게. MOD는 여러분들 인수 MOD 갈로 열고 인수 1, 인수입니다.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를 관한 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MOD 해놓고 5, 3 하면 5를 뭘로 나눴다? 3으로 나눴을 경우 당연히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MOD 함수가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인데 이거 보면 꼭 쓸 데가 없을 것 같지만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 n의 배수 검사할 때 숫자 이 자연수를 합시다. n의 배수. 그러면 어떤 수가 이 n의 배수가 되려면 해당 배수인 n으로 나눴을 경우 나머지가 0이면 0이 나온다면 배수입니다. 이 어떤 수는 n의 배수다. 어떤 수는 n의 배수가 되는 거다. 그 말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 식은 이렇게 쓰면 돼요. 셀 주소 어떤 수는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치고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이런 배수 조건이에요. 그럼 3의 배수라면 0, 3, 6, 9 다 3의 배수 아닙니까? 그죠? 다 써놨을 때 0이잖아요. 0은 모든 수의 배수죠. 왜냐하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인수 1이 인수 2보다 작다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약간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음. 뭐 수학적 기호에서는 여러분들 나눔을 당한 수를 피제수라고요. 나누는 수를 제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 피제수가 제수보다 작을 때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모든 수의 배수는 0이죠. 다 0이 되니까. 우리는 참조로 이 주소만 찍어주고 이것은 시험 문제에 따라서 7의 배수면 7을 넣어주면 돼. 12의 배수면 12를 넣어주면 돼. 이 형식만 넣어주면 돼. 그럼 여러분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범위를 잡고 할부기 올수 잡고 자 데이터 유성 검사 기능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수식 시작은 는이 꼭 들어가야 되죠. 는을 넣고 mod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대소문자 구별 없어요. 함수는 갈로 열고 인수 1은 요 주소부터 검사해야 되죠. 야가 12 배수인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콤마 12죠. 갈로 닫고 그 나머지 값이 0과 같다면 이 3의 주소는 12의 배수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설명 메시지는 그림 보고 한번 쳐볼까요? 자, 그림에서 여러분들 할부, 개월수 띄우고 입력이죠. 이것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다 할 수 있을 거니까요. 뭐 보고 치는 거니까 할부, 개월수 입력. 밑에는 12개월 단위로 입력하세요. 라고 치면 되고요. 오류 메시지 아이콘 느낌표 정보고요. 제목에는 입력 오류. 그다음에 오류 메시지는 개월수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점. 항상 이 점이 들어갑니다. 시험에서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12 말고 여기 13을 쳐볼까요? 그럼 12 밀수가 아니잖아요. 오류 떼야 되겠죠. 얘는. 취소하고. 그럼 24를 쳐볼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죠. 12 쳐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수의 조건 요거 한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에 랜덤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식 나오면. 딴 함수는
코티언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나온 적도 있어요. 참조로 출제되는 다른 함수는 여러분들 요거는 이 코티언트 함수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개 해주면 연에서 교회만 치고 나오고 있는 주요지. 야는 식을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네, 보고요. 이것은 인수 1, 인수인데요. M오디와 반대 함수야.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야는 몫을 원하거든요. 야는 정직하기 싫어. 어떤 수를 안 쓸 때 그 수가 34 이하. 이렇게 만약에 어떤 셀 주소에서 여러분들 어떤 셀 주소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어 셀 주소에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다. 셀 주소 어떤 데이터를 만약에 12로 나누었을 경우 문제 패턴을 나누었을 경우 목이 목이 34 이하인지를 검사.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급, 수십 배울 때 면에서 버티언트는 1급에서 좀 잘 나오는 함수거든요. 그럼 인수일에 셀 주소 찍고 패턴만 설명드리면 범위 잡았던 첫 번째 주소 찍고 12로 12는 예입니다. 그냥 나눴을 때 그 나무 목이 34 이하인지를 검사 34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검사는 빼고죠. 인 이하가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 딱 넣어주면 되죠. 음.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번갈아서 나오는데 주로 코티언트보다는 MOD 함수가 아주 인기입니다. 서치 함수하고 요 두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 책에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요 프린트본을 넣어놨고요. 다시 요것은 제가 요 캡처해가지고 요거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기타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닫고 이제 기타 작업 들어갑니다. 자,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1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출제위원 공일 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출제위원 공일 여시면 돼요. 일단 차트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구성 요소부터 좀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차트 하기 전에 좀 이따가 기타 작업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구성만 조금 넣어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타 작업은 총 배점이 35점 배점이거든요. 차트 작업 5문항 2점씩 10점이고요. 메이커로 작업 2문항 5점, 적 10점. 그다음에 매크로 작업 같은 경우는 사용자재 형식 기호 설정한 문제가 뭐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이나 데이터 막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잘 안 내. 분석 기능은 참조로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타 작업 안에. 이거는 문제 3번에 분석 작업 2번 문제로 그 필터 기능 빼버리고 데이터 유성 검사하고 분석 기능을 잘 넣어요. 작년에는 분석 기능 문제만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문제 3번과 관련이 있다. 좀 이따 배울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문항 5점에서 10점이고요. 사용자 정의 폼 세 문항 5점씩 15점 코드 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은 검색과 추가 코딩인데 요거는 조금 6줄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1번과 3번만 10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빼고 여러분들 계산 작업을 조금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선 차트 작업부터 들어갈 건데요. 근데 책 보시면 차트 구성 요소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1번이 차트 영역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개체 선택하면 흰 부분이 차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트 영역을 선택하세요 하면 선택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림력은 이제 색깔을 넣어놨는데 여기 그림력. 거기 책에서는 2번입니다. 2번. 3번은 차트 제목은 책에서 이게 서비스 통계라고 적혀 있죠. 여기 차트 제목. 그 다음 4번은 기본 세로축은 왼쪽에 있는 게 기본 세로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책에서는 4번. 4번. 그 다음 기본 세로축 제목은 옆에 있는 제목 있죠. 책에서는 인원이죠. 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바꿔드릴게요. 똑같이. 그러면 요 부분이 여러분들 기본 세로 축제목. 글자는 인원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은 데이터 계열은 그래프가 다 데이터 계열입니다. 그럼 데이터 계열이 총 몇 개 있냐면 범례 여기는 줄다가 범례라는데요. 총 5개 있죠. 이 그래프가 5개입니다. 4개, 5개. 그래프 종류를 따지면 2개인데 계열로 따지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범례는 이런 색깔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어떤 계열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범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순서로 따지면 데이터 계열은 그래프를 다 데이터 계열이랍니다. 범례는 7번인데 요 밑에 범례죠. 책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가입자 수, 서비스 이용률 요 부분인가요? 그리고 범례 역할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색깔을 보고 요 범례 안에 있는 요 이름을 책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수입니다. 서비스 가입자 수, 서비스 이용률인데요. 범례 안에 있는 이름에 여러분들 뭐라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요. 여기 바로 여러분들 계열 이름이라고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기 시험도 치야 되니까. 자, 범례 안에 이름은 계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일단 책 설명드리고 책에 빠진 부분 좀 있거든요. 자, 그거 한 가지 적어 놓으시고, 여기에 책의 그 밑에, 법내 요 밑에 가셔가지고, 뭐 한 개 동그라미 쳐놓고, 야는 계열입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근데 보조 세로축은 오른쪽에 있는 축. 이 축이 보조 세로축입니다. 보조 세로축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단위값 차이가 클 경우, 그 다음에 단위가 다를 경우. 기본 세로축을 썼을 때 숫자 백분율을 동시에 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단위가 틀릴 때는 한쪽은 보조 세로축을 써야 돼요. 단위값 차이가 클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합계가 만약에 지금 올라갔는데, 요 숫자는 거의 좀 비슷하죠, 그죠? 합계라는 데이터 요 계열의 최대값이 100이라면, 야는 밑에서 놀거든요. 요 100이 기본 세로축이는 여기 100이니까, 요거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요 밑에서 그래프가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야가 요 올라오지 못하니까 따로 기본 세로축을 쓰면 야가 100이 될 거고 그럼 야가 그래프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차이가 클 경우는 보조 세로축을 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야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축이 보조 세로축, 왼쪽은 기본 세로축.
시험에서 세로축 나오면 기본 세로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옆에 있는 제목은 보조 세로축 제목. 빠진 것은 밑에 빠졌죠. 가로, 기본 가로 축이 빠졌어, 설명이. 기본 밑에 있는 쪽은 기본 가로 축. 그 밑에 있는 것은 기본 가로 축 제목인데, 우리 체계에서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 세로축, 요게 기본 가로축이죠. 기본 가로축에 있는 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지금 여러분 2017년, 18년 돼 있잖아, 책에. 그게 뭐라 적어 놓냐면 항목 이름. 그래서 항목 이름은 주로 여러분들 문자 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바꾼다면 기본 가로축에 있는 항목하고 범례 안에 있는 계열과 서로 바꾸는 게 행렬 전환이거든. 음. 그래서 행렬 전환은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 항목하고 범례 있는 데이터하고 자리를 바꾸는 게 행렬 전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왼쪽에 보면 왼쪽보다는 우선 제가 요 수치량이 넣어놨거든요. 918이라고. 요것은 여러분들 데이터 레이블이랍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숫자기 적어 놓으시면 되죠.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지금 우리 이거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은 여러분들 요게 수치적으로 보면 대충 보니까 70한6 정도 되겠네요. 느낌이. 그죠? 숫자기 적어 놓으시고 야하게 뭐라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데이터 레이블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값, 값으로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추가하면 데이터 랩을 추가하면 값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값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백분율 나올 수 있습니다. 값에 따라서. 그다음에 항목 이름 표시할 수 있고 계열 이름도 표시할 수 있고 셀에 있는 값을 그대로 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총 네 가지. 그러면 필기 시험에 이렇게 된다면요. 이렇게 나와줬다면 이 그래프는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한 것이라면 틀린 거죠. 여기 있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항목 이름이거든요.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계열 이름은 이게 나와야지.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가 뭔지는 알고는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여기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숫자를 좀 보면요. 숫자가 오면 값축이 되거든요. 최소값은, 책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최소값은요. 제일 위에 있는 책 기준에서는 최대값은 요거 말고 책 보시면 4만 그걸 제가 적어 놓은 거죠. 여기. 그래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만이고요. 그 정가값 5천씩 증가돼 있죠, 책에. 그게 기본 단위라거든요. 정가값. 예, 그림 보고도 이렇게 설정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2016 버전은 주 단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2021번부터는 기본 단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바뀌었다는 거. 똑같.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축은 기본 세로 축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값 책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66일이 있죠. 요거 말고. 66이 최소값이고 위에 있는 80은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는 이식증가리 있죠, 책에. 그거 따라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본 형태인데, 이제 두 개 더 남았어요. 여기 보면 책에 여기에 선이, 가로로 선이 꺼져 있죠. 여기 기본 가로 주눈금선. 여기 기본 가로 주눈금선입니다. 거기 빠져 있고요. 한 개 더 기본 세로 주눈금선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세로로 선이 꺼져 있으면 기본 세로 주눈금선. 그래서 야는 가로 주눈금선, 야는 세로 주눈금선. 음. 자, 그렇게 하면 구성 요소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요것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는 118페이지 차트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출 차트를 볼 겁니다. 뒤에 차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혀 별개의 차트가 한 개 나와 있는데요. 도움이 안 되는 차트죠.
자, 일단은 요거는 기본 구성을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학계 계열은 데이터 표식 있는 것과 손을 바꿔라 돼 있죠? 학계는 범례를 봐야 돼. 색깔 보려고. 야가 학계 데이터 계열이거든요. 요것만 다른 걸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러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계열만 딴 차트로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엑셀은 이거 눌리면 뭐가 뜨냐면 차트 종류 변경창이 뜨면서 혼합으로 막바로 바꿔버립니다. 왜? 딴 차트로 바꾸려고 들어간 메뉴다 보니까 엑셀이 혼합형이구나. 혼합형은 차트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개, 그래서 결국 혼합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합계만 딴 차트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클릭. 차트 종류가 두 개 이상 들어가는 게 혼합형이거든요. 다르게. 그럼 꺾어 선형 중에서 야가 잘 나와요. 표식이 있는 꺾어 선형인데요. 데이터 표식.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올리면 표식이 있는 꺾어 선형이죠. 그럼 책에서 보시면 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갔죠. 2021 버전부터는 데이터가 빠졌어요. 그냥 표식이 있는 꺾어 선형. 일단 똑같은 거니까 야를 클릭.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었죠. 그리고 책에는 2번이 연결됩니다. 1번과 2번이. 원래는 기출에서는 1번 깔끔하게 끝, 2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2번, 1번과 2번이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보조축이 보이도록 보조축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체크하면 오른쪽에 여기 축이 딱 생깁니다. 체크해 볼까요? 오, 생겼죠. 이 보조세로 축이.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요 창에서 작업은 끝났어요. 확인. 이렇게 바뀌죠. 그죠? 거기 밑에 쫓겨난 그림이 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2번 반이 끝났고, 연결해서 보조세로 갑축, 요게 설정할 겁니다.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되어 있는데 기본 단위죠. 그럼 일단은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한번 클릭하면 아무 숫자나 축이 인식됩니다. 요 축이.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도 컨트롤 1번을 많이 쓸 거예요. 모든 서식의 단축키죠. 이거 좀 편해요. 쌤, 더블 클릭하면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더블 클릭하다가 딴 데에도 더블 클릭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따당 눌려도 관계없고 컨트롤 1번 눌려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컨트롤 좀 편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최소값은 수치 바꾸시면 됩니다. 750으로 바꿔주시고요. 최대값은 여러분들 950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단위가 주 단위인데요. 주 단위라 되어 있는 건 기본 단위예요. 이제부터는 50. 그리고 여러분들 닫기 해보면 바뀌었어요. 그죠? 최소, 최대, 그 다음에 정각값이 기본 단위 50. 잘 됐죠? 자, 그리고 요까지가 2번이 끝났습니다. 2번. 3번은 각 축에 있는 제목도 넣을 거고 차트 제목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더하기는 좀 빠른 메뉴거든요. 아이콘이. 요거 좀 이따가 써보고 지금은 이 탭 메뉴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거든요. 요 더하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난 다음에 요거로 쓸게요. 지금 요걸로 한번 해보고 차트 요소 추가 구성 요소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아이콘은. 그럼 지금 차트 제목부터 넣어보겠습니다. 항상 차트 위입니다. 제목 넣을 때 차트 위. 야를 클릭. 그러면 차트 위에 제목이 들어갑니다. 이 차트 제목. 좀 이따가 글자 다 바꿀게요. 축 제목 왼쪽 기본 세로 축 제목하고 보조 세로 축 제목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 눌려서 축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살표에 갖다 대면 자, 여러분들 기본 세로
두 번째는 축제목의 보조세로 하면 두 개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바꿀 건데요. 안에 한번 클릭. 그리고 차트 제목부터 바꿔보면 블럭을 잡고 밑에 그림 보면 음료 띄우고 판매량이 저거 치면 돼요. 옷 하나 만듭니다. 음료 띄우고 판매량.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제목도 블럭을 잡고 여기 여러분들 판매량이라고 돼 있죠, 그림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럭을 잡고 오른쪽은 학계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축제목을 바꿔줍니다. 음. 축제목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방향이 270도로 회전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세로 제목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3번 입력은 끝났는데 따로 끝에 보니까 차트 제목은 뭐도 넣을 거냐면 그림자도 넣어라 돼 있죠. 자, 그거 보시면 차트 제목은 테두리에 그림자 넣는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돼 있으면 혹시 책에서 대각선은 빠져야 되고요. 바뀌었어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입니다. 2020 버전은. 교재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책이 예전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프셋 오른쪽 아래 돼 있으면 잘 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대각선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컨트롤 1번 하면 또 뜨죠? 모든 서식의 단축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 효과 아이콘이 요거 눌러야 돼요. 효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효과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림자 여기에 클릭. 그럼 클릭하면 여기 미리 설정에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시면 방향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깥쪽, 안쪽, 원근각. 바깥쪽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오프셋 오른쪽 아래 요겁니다. 요걸 클릭. 그러면 해당 그 방향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겠죠? 자,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까지가 3번이 끝났습니다. 3번, 이건 닫고 그림자 들어갔습니다. 4번은 세로 갑축 주눈금선 이 아가 주눈금선이거든요. 이 아를 나타나지 않도록 제일 빠른 방법은 요 주눈금선을 한번 선택하면 모든 주눈금선이 인식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하면 제일 빠르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차트 요소 추가 눌려가지고 눈금선에 갖다 대면 화살표 갖다 대면 눈금선이 야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회색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시 눌러주면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해제되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돼. 눈금선 가서 한번 다시 클릭. 없죠. 둘 중에 아무거나 되고요. 그 다음에 범례 위치 바깥에 오른쪽으로 여기 범례거든요. 범례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범례 위치는 오른쪽으로 옵션을 변경하면 됩니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추세선은 여러분들 특정 계열에 대해서 변화 과정을 선으로 표시하는 게 추세선이에요. 변화 과정을. 그럼 어떤 계열이냐면 A사죠. A사의 색깔 보시고 요 데이터 계열만 선택합니다. 그래 놓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거기에 주세선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선이 쫙 기본 선형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눌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선형 모양으로 들어갔다. 딴 모양 바꿔라면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선형 맞거든요. 이거 창은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닫고 이렇게 하고 보시죠. 그리고 사실 더 좀 약간 디테일한 것도 나오지만 지금은 이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난 겁니다. 책이. 그럼 이 실습은요, 기초하기에 아주 좋은 구성 요소 익히기. 그래서 요거는 기초하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뭐 약간 새로운 걸 좀 있으니까 이쪽은 안 푸셔도 돼요. 한 문제도 있지만 안 풀어도 됩니다. 요거 닫기 하시고요. 프린트볼 17페이지입니다. 차트를 여시면 자, 여러분, 이 차트가, 예전에 2021년도 정도 될까요? 기출 나왔던 문제인데, 이 차트 나왔을 때 좀 많이 헷갈렸어요. 우리가 기존의 차트는 표가 한 개만 존재했지만, 표가 한 개만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항목이 여기 밑에 여러 개 있었죠. 여기 보면, 어, 표는 하나만 딱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안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가 있었어요. 그 특정 부분만 범위에 잡혔고 범위를 수행 문제였거든요. 근데 야는 표가 세 개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진달래라는 요 개화 시기가 있지 표상. 여기서 2021년 개화 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해라는 소리죠. 차트 개체를 선택하면 여러분들 이 차트는 매화하고 벚꽃 표만 잡아서 지금 만들어진 그에 관련된 뭐 지역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로축. 값은 여러분들 날짜가 여러분들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 세로축으로 들어갔죠. 이게 계열로 인식한 거죠, 지금.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진달래를 추가할 거거든요. 진달래도 지역과 2021년만 여기에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범위를 추가하라 그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야를 어떻게 추가하냐면 데이터 범위를 바꿀 때는 차트 개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여러분들 데이터 선택할 메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눌려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눌려보면요. 데이터 선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트 데이터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내 안에 있는 게 계열 이름이겠죠? 계열을 추가, 편집, 제거. 야는 뭐냐? 이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계열 순서 바꿀 때 화살표. 이 작업이 가능하고, 가로 항목 축도 편집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 계열과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좀 빠른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 이 표는 이것을 따로 데이터를 따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선택 가서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 계열부터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계열은 이 그래프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날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계열로 추가를 해서 요 2021년도 요 날짜를 추가를 해줘야 돼. 야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범례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계열 이름은 직접 우리는 진달래라고 칠 거예요. 찍을 수 있는 주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추가. 그리고 계열 이름은 여기 치는 이름은 어디 들어가냐면요. 범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넣기 전에는 기본 이름 계열 3이 나오죠. 이거 입력 안 했을 때 나오는 이름이고 요 계열 이름 여러분들 진달래라고 한번 쳐볼까요? 진달래.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여러분들 계열값에 클릭을 해보시면 진달래가 들어갔죠? 그죠? 이제 여기는 뭐 넣을 거냐면 이 그래프가 진달래 그래프가 날짜 개화 시기 날짜인데요. 요 날짜에 따라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지우지 말고 계열 값자리 여기 값입니다. 너는 놔둬놓고 다 지우면 너는 빼고 너는 놔둬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렇게 쭉 다 잡아주면 돼요. 음. 자, 드래그를 쭉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턱 뭔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잘 들어갔지만은 가로 데이터가 없어. 항목 데이터가. 왜? 이 데이터 아닙니까?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안 잡았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이 잡힌 게 아니거든요. 잠시로 복권 눌려보세요. 복권. 이건 데이터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 필요하면 주역이 필요한 거죠. 야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로 항목축 매입을 편집 진달래부터 선택해 놓고요. 진달래 선택하고 이제 편집해요. 야를 요 데이터를 잡아줄 겁니다. 그럼 편집 눌리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레이블 범위는 제주부터 어디까지 서울까지 요것을 잡아주면 되죠. 잘 들어갔죠? 그리고 확인하니까 잘 들어갔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1번에 끝났어요. 요것을 시험장에서 잘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적 2점이 0점이 되는 순간이죠. 차트가 여러분들 10점을 쉽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트가 보기보다 잘 틀려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책에 있는 차트는 워밍업 수준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매화 계열, 매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역형 딴 차트로 바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요 미아 데이터 계열, 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아까 똑같이 체크하고, 계열 차트 종료 변경 들어가면 됩니다. 음, 계열 차트 종료 변경. 그럼 다시 또 혼합 표시가 있죠, 엑셀이. 자, 혼합인데, 여러분들 뭐만, 매화 계열만 어떤 차트로 바꾸겠다? 영역형. 눌려볼까요? 영역형은 여러분들 보시면 영역형 종류가 세 개 있네요.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영역형, 두 번째 것은 누적, 세 번째 것은 100% 기준 누적이죠. 첫 번째 게 영역형, 야를 클릭하는 거죠. 영역형으로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받겠죠. 잘 받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영역형 요 안에 도형 스타일을 넣을 건데요. 뭘? 미세 효과. 여러분들 주황 강조욕을 넣어라 이거죠. 어차피 와도 도형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위에 보시면 서식 탭이 있습니다. 서식 탭. 거 가서 여러분들 도형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미세 효과는 네 번째 라인입니다. 올리면 요 효과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주황이니까 주황은 몰라도 요 색깔 알겠습니까? 여기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이름이 나오거든요. 주황 강조 맞네요. 클릭. 요 색깔로 눌러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 끝났고요. 3번을 보면 진달래 계열. 진달래는 여기에 연두 색깔이죠. 그 계열에 대해서 광주 항만. 광주는 요겁니다. 광주. 광주 여기 표식 기호거든요. 요 표식 기호에 대해서만 지금 보니까 9월 여러분들 3월 30일에 적혀 있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 그러면 야만 표시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있는 요 표식 기호를 천천히 두 번. 한 번 누르면 모든 항목에 대한 인식이 되고요. 한 번 다시 야를 클릭. 그다음 여러분들 야만 인식하거든요. 야. 그리고 요 안에서 마우스 움직이지 말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랩을 추가 누르면요. 값이 날짜가 들어가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천천히 두 번이에요. 더블 클릭이 아니고.
그러면 딱 이것만 선택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요수라거든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3번이 끝났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진달래 계열, 이 선이 좀 보시면 좀 딱딱하죠? 그래서 좀 완만하게 부드럽게 좀 처리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요 데이터, 진달래 데이터 계열을 먼저 선택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 가면 되거든요. 컨트롤 1번. 요 창이 떠야 돼요.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거기서 보시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아이콘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 이거 누르면요. 요 안에 설정이 다 있어요. 선 관련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일 처음에 완만한 선은 지금 선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쭉 내려가면 요 밑에 완만한 선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제일 아래. 그럼 체크하면 아까 좀 부드러운 선으로 바뀔 거예요. 체크를 하면 좀 부드럽게 바뀌었죠. 이렇게 완만하게. 자, 그리고 표식 기호. 지금 아까 삼각형이었는데 야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동그라미 형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럴 땐 올리시면 여기에 표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식 메뉴가. 표식. 표식을 클릭하고요. 그 안에 표식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까? 표식 옵션.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야를 클릭. 그러면 여기에 기본 제공이 삼각형 모양 아닙니까? 야를 바꾸는 거죠. 옵션 세 번째 거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눌리셔가지고 동그라미는 밑에서 세 번째 거. 야 표식 모양으로 요 기호 모양으로 바꾸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야를 클릭하면 동그랗게 크기 있으면 여기 입력하면 돼요. 크기는 말이 없으니까 설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닫기 하면 해제해 볼까요? 동그랗게 바뀌었고 선이 완만해졌죠? 그러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기본 세로 주눈금선을 표시했죠. 세로 주눈금선 야를 표시하라 이거죠. 자, 빠르면 좀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고개 눌리면요. 눈금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기본 여러분들 주 가로는 가로 주눈금선이고 세로 주눈금선을 내야 되거든요. 두 번째 것을 체크합니다. 자, 그럼 눈금선에 가서 기본 주 세로 체크하니까 손이 들어갑니다. 음. 자, 그리고 가로축의 자, 가로축은 이가 아닙니까? 그럼 가로축에는 항목 이름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가로축 서시창입니다. 요게 세로축 교차라는 게 있어요. 세로축 교차. 여기 있네요. 세로축 교차. 거기에서 여러분들 축 위치를 요 밑에 아래에 축 위치에 가서 눈금에 맞춰라. 그러면 요 그래프가 요 눈금에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야도 여기에 딱 붙습니다. 네, 맞춰서 이동됩니다. 눈금을 체크하니까 딱딱 맞게 요 선에 딱딱 맞게 그러지. 음. 요거만 체크하면 돼요. 축 위치 눈금 옵션을 선택. 그리고 닫기 하면 요 그래프가 지금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완성된 겁니다. 이러면 10점 얻으신 거죠. 음.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요까지만 할 겁니다. 요까지만 하고 내일 오시면 뒤에 차트 할 거고요. 왜 제가 조금 일찍 마치냐면 항상 요게 동영상 요거 때문에 좀 걸리거든요,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시면 2번 하고 분석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